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산업재해 소식을 알려드리는 인큐티비입니다. 인큐티비에서는 안전한 산업 현장을 만들기 위해 산업재해 사고 사례에 대한 유튜브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매주 발생되고 있는 산업재해 사고 사례를 여러분께 알려드리면서 산업안전에 대한 경영자와 안전관리자 그리고 근로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의식을 높이고자 합니다. 오늘도 중대재해와 관련된 기사 한 편 살펴보고 산업재해 사고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기사는 지난 12월 16일자 한국일보에 보도된 기사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 가까이 지났지만 현장에선 뭐가 바뀐 건지 모르겠다는 의견이 적지 않습니다.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확보하지 않았을 경우 처벌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는 하지만 작업 환경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변화가 없다는 것은 사망자 통계로도 확인이 되는데요. 올해 3분기까지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는 510명에 달합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사망자 502명보다 오히려 8명이나 늘어났습니다. 특히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는 상시 노동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도 지난해보다 사망자가 24명이나 더 늘었습니다. 근로자들은 중대재해법으로 대표가 구속되는 걸 원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회사에선 대표 구속이나 처벌 여부에만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안전한 작업 환경을 만드는 게 우선인데도 불구하고 대표에게 불똥이 튀지 않도록 방어에만 급급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 대상 기업들은 회사가 안전보건 담당 임원, 즉 CSO를 선임하여 사고가 발생하면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다시 점검하고 보강하는 계기로 삼기보다는 CSO 처벌을 통해 대표를 지킬 생각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예방책 마련보다는 처벌 피하기에 집중하다 보니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하는 원청이 책임지는 안전보건관리체계는 좀처럼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부 업체에선 안전관리 업무마저 하청을 주고 있는 현실입니다. 하청업체의 근로자들은 안전관리 규정은 하청업체를 포함해 전체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돼야 사고 예방에 효과가 있을 거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청업체가 재차 도급을 주면서 자체 규정을 만들다 보니 안전관리 업무에 빈틈이 생기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청업체 사정은 더욱 열악합니다. 대기업 노조처럼 집단적으로 의견을 표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내에서 안전이란 말조차 꺼내기 힘든 분위기입니다. 특히 원청업체에서 일감을 따내야 하는 의뢰 입장에선 원청을 상대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마련해달라고 요청하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근로자들이 제시한 안전한 작업장을 만들려면 안전 관련 투자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안전하려면 돈을 써야 한다며 중대재해처벌법에선 원청업체가 하청업체를 고를 때 안전관리에 얼마나 많은 예산을 배정하는지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실제 현장에선 여태껏 안전 예산을 얼마나 책정했는지 물어보는 원청업체는 거의 없었습니다. 이게 중대재해처벌법 1년을 맞이하는 산업 현장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오늘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을 맞이하며 산업 현장의 분위기와 근로자들의 목소리를 전달해 드렸습니다. 상기 내용은 2022년 12월 16일 한국일보 이성무 기자님의 기사를 인용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12월 10일에서 12월 12일 사이에 발생된 산업재해 사고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사고를 당해 고인이 되신 재해자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이어서 가족과 관계자 여러분들의 심심한 위로를 전해드립니다. 이번 주에는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모두 7건 발생하였습니다. 사고 건수가 지난주와 동일합니다. 첫 번째 사고는 고양시 일산서구 공사 현장 사다리 떨어짐 사고이고요.
두 번째는 강원도 원주시 아파트 신축 현장 떨어짐 사고입니다. 세 번째 사고는 천안 서북구 물류센터 고소작업차 떨어짐 사고이고요. 네 번째 사고는 충북 괴산군 주택 신축 공사 현장 떨어짐 사고입니다. 떨어짐 사고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다섯 번째는 충북 진천군 아파트 신축 현장 굴착기 깔림 사고이고요. 여섯 번째 사고는 경북 경산시 남천면 레미콘 공장의 컨베이어 벨트 끼임 사고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사고는 부산 기장군 창고 신축 현장 떨어짐 사고입니다. 네, 이어서 사고 사례 등을 포함한 안타까운 소식들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고입니다. 천안 서북구 물류센터 고소작업차 떨어짐 사고입니다. 2022년 12월 10일 오후 3시 20분경에 발생한 사고이고요. 천안시 서북구 물류센터 공사 현장 내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재해자가 램프 구간 외벽 도장 작업을 위해 고소작업대 차량에 탑승하여 고소작업대의 붐을 작업 위치로 인출하던 중 작업대가 흔들리며 그 반동으로 작업대에서 떨어져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사고였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사고입니다. 충북 괴산군 주택 신축 공사 현장 떨어짐 사고입니다. 2022년 12월 10일 오전 11시 30분경에 발생한 사고이고요. 충청북도 괴산군 소재 주택 신축 공사 현장 내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재해자가 이동식 틀비계 2단 작업 발판 상부에서 외벽 단열재 설치 작업 중 몸의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떨어져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사고였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사고입니다. 강원도 원주시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 떨어짐 사고이고요. 2022년 12월 12일 오전 8시 10분경에 발생한 사고입니다. 강원도 원주시 방곡동 아파트 신축 현장이고요. 재해자가 조경 잔디 식재 보수 작업 중 지하 1층 계급으로 떨어져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사고였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사고입니다. 경상북도 경산시 남천면 레미콘 공장 컨베이어 벨트 끼임 사고입니다. 2022년 12월 13일 오전 9시 50분경에 발생한 사고입니다. 경상북도 경산시 남천면 레미콘 공장 내에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재해자가 기존 컨베이어 벨트 해체를 위해 컨베이어 벨트 구동 모터 전선을 절단 작업 중 정지 상태에 있던 컨베이어 벨트가 가동되어 재해자가 안타깝게 벨트에 끼어 목숨을 잃은 사고였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사고입니다. 부산시 기장군 창고 신축 현장 떨어짐 사고이고요. 2022년 12월 13일 오전 11시 50분경에 발생한 사고입니다. 부산시 기장군 창고 신축공사 현장 내에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재해자가 철골 기둥 부재 설치 작업 중 높이 약 10m에서 떨어져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사고였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사고입니다. 충청북도 진천군 아파트 신축 현장 굴착기 깔림 사고입니다. 2022년 12월 13일 오후 3시 30분경에 발생한 사고입니다. 진천군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 내에서 일어났고요. 재해자가 폐기물 보관장에서 굴착기를 이용하여 압롤박스에 폐기물 상차 작업 중에 후진하는 굴착기에 깔려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사고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사고입니다. 고양시 일산 서구 공사 현장 사다리 떨어짐 사고입니다. 2022년 12월 13일 12시 50분경에 발생한 사고이고요. 고양시 일산 서구 소재 공사 현장입니다. 재해자가 A형 사다리 약 높이 1.7m 위에서 실리콘 도포를 위한 오물 제거 작업 중 사다리가 펼쳐지면서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사고였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 주간 발생한 안타까운 산업재해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산업 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시는 근로자 여러분들의 안전을 기원합니다. 작업 전 위험 요인 파악 및 개인 안전 장비를 필히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산업재해가 사라지는 그날까지 인큐TV가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